항암화학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항암화학요법의 개념과 목적,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화학요법의 개념. 항암제 치료 또는 항암치료라고도 부르는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를 투여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이 발생한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과 달리 전신의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전신적 치료법에 해당합니다. 항암제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 물질을 손상시키거나 대사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항암제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골수의 조혈세포, 머리카락의 모근세포, 구강점막이나 위장관의 상피세포, 생식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은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항암제의 공격을 받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의 양상과 정도는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투여하는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뿐 아니라 같은 항암제라도 치료 회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마치면 정상세포들이 회복되면서 부작용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항암제가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시행 과정. 일반적으로 정맥혈관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팔의 정맥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지만 최근에는 혈관 손상을 줄이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히크만 카테터나 케모포트 등 특수한 도관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동맥주사로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며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복용하거나 복강, 흉강, 뇌척수강, 방광 내부로 항암제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치료 기간과 횟수 등은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항암제를 변경하거나 투여량과 치료 시기 등을 조절합니다. 치료의 부작용과 관리 방법. 골수 억제로 인한 부작용.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 속의 세포 성분은 골수 속에 존재하는 조혈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항암 치료 과정에서 골수의 조혈세포가 파괴되면 빈혈, 감염, 출혈 등 골수 억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 적혈구는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적혈구가 감소되면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숨이 차는 등의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빈혈이 심할 경우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골수 억제로 인해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백혈구 수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1, 2주 후에 최저로 감소하고 3, 4주 후에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전염성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시고 종기나 여드름은 짜지 마십시오. 열이나 오한, 기침, 인후통, 피부나 상처에 염증, 소변을 볼 때 통증 등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한편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골수의 조혈 기능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출혈. 혈소판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을 담당하는데 골수 억제로 인해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고 심할 경우 저절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된 경우에는 과격한 활동이나 운동은 피하고 코를 후비지 말며 양치질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심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혈소판을 수혈하기도 합니다. 오심, 구토. 대부분의 항암제는 구토를 관할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거나 위장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수 환자에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오심과 구토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1시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길게는 항암제 투여 일주 후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상당 부분은 약물을 투여하여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오심과 구토가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모. 항암제의 종류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자의 상당수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탈모 증상을 경험합니다. 탈모는 항암화학요법 1, 2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개월경에 가장 심하며 머리카락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모발은 치료가 끝나고 1, 2개월 후부터 다시 자라나지만 색깔이나 머릿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탈모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 가발이나 모자를 맞추러 가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가발이나 모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암 치료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항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의 변색이나 건조함, 가려움증, 여드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울 경우 뜨거운 물에서 장시간 목욕하는 것을 피하시고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십시오. 여드름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짜지 마시고 피부를 청결히 하고 치료용 비누를 사용하십시오. 혈관 및 주위 조직 손상. 항암제에 따라서는 정맥혈관이 자극되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에 의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으며 일부 항암제는 혈관 밖으로 새어나올 경우 주위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 정맥 삽관을 하거나 히크만 카테터, 케모포트 등 특수한 도관을 삽입하여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점막염. 항암제에 의해 구강 점막이 손상되면 입안이 헐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막염은 치료 후 1주 정도에 나타나며 2, 3주가 경과하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점막염이 발생하면 구강청정액으로 입안을 자주 헹구어 감염을 예방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와 변비. 소화관의 점막이 손상되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를 막기 위해 수액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 감소, 활동 부족 등에 의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변비가 지속되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처방 없이 변비약을 복용하거나 관장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계 부작용.
일부 항암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두통, 오심, 구토, 착란, 우울증, 발작 등 다양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시각, 후각,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손끝이나 발끝에 저린 감각이나 무감각, 통증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계 부작용은 치료가 끝난 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회복이 더디거나 장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생식기계 부작용.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항암화학요법은 남녀 모두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 환자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에 앞서 정자은행에 본인의 정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 중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기형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암 치료 중에는 피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장기에 대한 독성.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에 따라서는 간, 심장, 폐, 신장, 방광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뇨기계 부작용이 있는 약물은 환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여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이나 수액 투여 등의 전 처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독성을 가진 일부 항암제의 경우 심장 검사를 시행하면서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기타 부작용. 성장기의 어린이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투여 기간, 환아의 연령 등에 따라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암제는 또 다른 암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 등은 암이 발생한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 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전신의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항암화학요법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의 발생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암화학요법의 개념과 절차,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